기호 1번 경제 전문가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천문화마을에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이곳 바다로 오게 만들어서 보드고도 사고 배도 묻고 하는 것이 바로 이재성이 첫 번째로 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활을 떠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재성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어가야 될 텐데, 지금 나경원이 제일 많이 울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이, 전화를 건 거죠. 오빠 도와줘! 누구 오빠요? 네? 누구 오빠? 오빠가 한둘이야? 대학교 오빠. 대학교 오빠. 네, 과 오빠, 과 오빠. 대학교 때 같이 신촌파에 있었던 그 오빠. 왜 그 오빠한테 연락해? 지가 잘생겼다고 한 애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잘생겼다는 애를 보내줬죠. 그래서 이재명이 일배다라고 한동훈이 얘기를 던졌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파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 나배라고 지칭했는데 이를 두고 한동훈이 극단적 여성 혐오라고 아니에요. 여성 혐오 아니에요. 이제 일단- 한동훈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나배를 잠깐만요. 네. 지유가 다 안 읽었나 봐요. 죄송해요. 읽어요. 미안해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2일날 동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나배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며 자위대 문제나 천황 문제에서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나 후보는 이 정권의 출범에 기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걸 두고 한동훈이 어제 충주에서 상대 당 지지자들이 나경원에 대해 냄비를 밟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이건 극단적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배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뿌리 깊은 여성 혐오의 바탕 없이 그냥 나온 말 같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배인지 이해 네.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베라는 이름이 붙은 자체가 이 양반의 친일 행적 때문에 일본의 나베, 한국의 나베가 된 거거든요. 일본의 아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베가 하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정책들이나 외교적 실책을 자꾸 범하니까 일본에 아베가 있으면 한국에 나베가 나베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베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유명한 거냐면은 그 당시에 열혈사제라는 SBS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아주 부패덩어리 경찰서장이 있는데 그 경찰서장의 성씨가 남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서장실을 들어갔더니 막 일본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완전 일색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온 신부님이 딱 뭐라고 뭐야 이거 남배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김남길 씨가 애드립으로 던진 그 대사가 이거 친일파 새끼네? 라고 하는 거 자체를 얘기하는데 뒤에 배가 붙은 거야. 남배, 그러니까 남서장인데 이거 남배도 아니고 뭐야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씨니까 나베라고 붙인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일본 요리 중에 이제 진꼬나베라 그래갖고 냄비 전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베란 단어 자체가 우연히도 네. 냄비였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연상해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여성적인 어떤 비하를 위해서 나베를 나베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친일 행적에 대한 비난 때문에 나베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준답시고 나베를 나불거려 버린 거죠. 아니 무난한의 욕쟁이 이러면 여성 혐오예요? 아니에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그게 혐오가 되겠어요. 여성 혐오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내가 욕을 잘했을 뿐. 그리고 나베라고까지 불리기도 했던 사람 팩트지.
아무도 나경원을 나배라고 안 했는데 이재명 대표 혼자서 나배예요? 라고 한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갖고 사실상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나경원을 냄비로 표현을 한 거고, 그거는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이고, 그게 과거에 이재명 대표한테 루머로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무슨 뭐 형수 욕 사건이랑 이게 다 연결고리, 지들 나름대로 잘 짜왔어. 근데 이 기회에 나경원이 왜 나배로 불리게 됐는지 온 세계 만방에 떨치게 됐네요. 그렇지. 이유가. 그게 옆에서 이수정 같은 느낌인 거야. 아니, 이 새끼가 도와달라고 왔다 그러니. 내가 전화해야 좀 되는데. 트라우마 생겨갖고 이거에 지금 나경원의 트라우마가 3개가 있거든. 1억 피부과하고, 빠루하고, 나베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다 건드려버린 거야,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다시 오빠 조국보다 잘생긴 이 오빠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베로 해갖고 이게 나베로도 얻을 게 없어요. 지역구 표를 끌고 오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 만일 이 얘기를 허상영 총장이 총경이 했다든지 류사명 누구야 허사명 류사명 후보가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득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기 가서 이재명이 나경원을 나배라고 했대요.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동작구 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발라버린 게 뭐였냐면 빠루죠, 빠루. 빠루. 이거는 이제 조국 장관이 까셨는데, 조국 대표가 가서 까셨는데, 이게 양면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배를 해갖고 이걸 좀, 나배에 대한 걸로 갖고 좀 띄워보려고 했는데, 조국 장관이 저걸 딱 찾아가가지고, 대본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할 때, 도대체 동작에 있는 나경원 후보는 빠루질 해갖고,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거든요. 어찌됐거나 국회 의사 일정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빠루를 들고 이게 가갖고, 회의장을 열고 난입을 한 사건 아니에요. 지들이 만들어놓은 국회 선진화법이야. 지들이 어겼어. 심지어 저는 빠루를 앞에서 들었고 빠루를 든 단다르크 흉내를 내면서 자랑스럽게 사진까지 찍어 올렸어요. 맞아요. 증거를 다 남긴 거지. 그래서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은 지역의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역한 자, TV에 앞으로 보기 싫은 사람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가 국회에서 빠루든 그 사람,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으로 4년째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벌써 1심 재판 유죄 나왔으면 선거 불출마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어느 보수 언론도 이걸 재판 지연이라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김건희 디올백만큼이나 명확한 증거를 지가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있다니까요. 네. 빠루든 사진도 있고 동영상 인터뷰도 있고 심지어 빠루만 클로즈업 해갖고 올리기도 했어요. 내가 이 빠루를 들렸다고. 그래서 그 잔다르크 자유의 기사 프랑스 혁명 다뤘던 그 여신상에다가 합성을 해갖고 빠루를 든 나경원을 말하자면 보수의 뭐 차세대 잔다르크처럼 뭐 요렇게 숭상을 해줬었다. 맞네. 한두 장이 아니네. 겁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법 처리가 됐다면 지난 국회 때 의원직을 박탈당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소돼가지고 구형을 받았어야 돼요.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4년째 1심도 안 끝났어요. 얘네들은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이재명 대표님은 하루가 멀다고 불러 제끼면서 왜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재판이 걸린 빠루는 나경원은 안 부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쟤네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정 얘기할 때 등장하고 있는 게 또다시 나경원입니다. 경원아, 우리 아들, 우리 두 딸은 내가 그래요. 지금 이거는 조국당 비례 6번인
김준형 후보. 김준혁하고 다르죠.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김준형. 김준혁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관련해갖고 이제 국적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명을 몇 번을 했어요. 일단 내가 결혼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중 국적을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게 있고 자식들도 그 이중 국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 국적을 선택할 것인지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나서 미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아이들이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고 어머니가 미국 국적이어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아이들은 어차피 미국에서 나서 자라서 거기서 계속 살 애들이니까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딸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시비를 삼고 있는 거고 아들 문제는 병역 기피자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아직 병역 기피 아니에요. 군대 가겠다고 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사정에 의하고 해외나 무슨 스포츠 종사자나 연예계 종사자의 학업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30살까지는 유예가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게 늘어나갖고 30대 중반까지도 이게 유예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 졸업 직후에 입대한대잖아요. 이미 그거에 대한 거 나와 있잖아.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연기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씹고 있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자, 한동훈 위원장님, 알렉스 한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나경원 후보님, 우리 현조, 병역까지 다 마친 우리 현조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지들 말 못해요. 결과적으로 나경원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 진학 과정에서 했던 짓거리라든지 딸내미 성심여대 보낼 때 했었던 짓거리라든지 빠루 사건에 의한 재판만 봐도요.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 재산 문제 들고 나오고 뭐 이런 구원투수 불러갖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하러 와서 어떻게 한다? 뒤통수를 세게 갈겨버린다는 거죠. 한동훈은. 결국은 이수정 못지않은 내부 팀킬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오빠 도와줘 그래갖고 네가 아는 잘생긴 사람 보낼게 했는데 가는 와중에 카톡이 왔던 거지. 야 가서 잘해라.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카톡을 받아서 일부러 조지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 카톡은 누구한테 온 카톡일까요? 뻔하지만 카톡 주고받는 사이가 요즘 텔레그램으로 바꿨단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뻔한 사람이 내부적으로 정리해라라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 나 저 오빠보다 잘생겼다고 했는데 와가지고 나를 묻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나는 잘해주라고 그랬는데 이상하네? 왜냐면 지금 이거 나타나서, 나베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골든크로스가 지났거든요. 유상민 총장하고 이게 뒤집혔단 말이야. 그것도 보수 과표집 조사에서도. 그러면 지금 한참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와갖고, 나베와 빠루로, 사실상, 무덤의 관뚜껑에 못을 박아버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나경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짓밟고 흔들어도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또 썼네요. 누구 보라고 썼나? 그럼 뭐.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난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래. 지금 봐, 난 나경원이고, 난 나배고, 난 빠루니까. 네. 어차피 너도 관을 세워서 묻어놓고 짓밟아 줄게 국민들이. 네.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나경원 죽이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몇 번을 얘기해. 자꾸 법원 부르니까 들린다고. 9일날도 또 불렀더라? 그럼 9일날 동작 또 갈 거야. 들으라고 부르는 거였나요? 이 정도면? 그러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니들이?
그러네. 이거는 지네 당에서 나경원 죽이기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경원 너를 죽이는 거는 사실상의 이와 같은 막강한 용병을 불러들인 니네 당 내부 조력자가 한 거라. 거기에 원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